2026년에 시니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역대급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2026년에는 연금뿐 아니라 현금성 지원금, 주거 지원, 의료 지원, 교통비 감면, 돌봄 서비스까지 다양한 혜택이 새롭게 확대됩니다. 그런데 이 혜택들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가 연간 수백만 원이 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2026년에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금을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자격 조건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놓치고 사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천천히 차분하게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은 듣고 바로 적용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까지 보여드릴 테니 내 상황에 어떤 혜택이 가능한지도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2026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시니어 지원체계가 크게 바뀌고 지원금 종류가 더 세분화됩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 기준이 매년 조정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받던 혜택이 끊기거나 반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2026년에 받을 수 있는 돈을 한 푼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시니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금, 의료 지원, 주거 지원, 교통 지원, 에너지 지원, 돌봄 지원, 그리고 지역별 추가 지원입니다. 이 7가지 범주 안에서 수십 개의 혜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혜택들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차분히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현금성 지원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2026년에 일반 대상자 기준 약 34만 원 후반대에서 35만 원 초반대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득 하위 계층은 각종 추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교통비 지원 등입니다. 2026년에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도 일부 조정되는데 이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 들어오는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기준을 조금이라도 넘는 분들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인 정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 정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의료 지원입니다. 시니어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병원비입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약가, 검사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고령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지원이 강화됩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본인 부담 상한제가 더 촘촘하게 바뀌어 연간 부담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신데 실제로는 연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넘게 환급받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 기요양보험도 2026년에 일부 기준이 바뀝니다. 등급 판정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연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부담이 큰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주거 지원입니다. 주거 문제는 고령층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6년에는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실버주택 물량이 증가합니다. 이 실버주택은 주거비가 저렴하고 안전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고령자에게 매우 적합한 형태입니다. 2026년에는 기존 수급자뿐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의 일반 시니어까지도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보증금 지원이나 전세금 대출 지원이 강화되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는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교통 지원입니다. 시니어에게 교통비는 생활비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6년에는 고령자 교통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던 무료 버스, 무료 지하철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택시비 지원, 교통카드, 포인트 지급 같은 제도가 더 늘어납니다. 특히 도서 지역이나 교통약자에게 적용되는 이동지원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신청만 하면 무료로 이동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에너지 지원입니다. 겨울철 난방비가 해마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고령층에게 특히 중요한 지원입니다. 2026년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이 더 늘어나고 전기요금 감면 대상도 확대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시니어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가족이 떨어져 살거나 돌볼 사람이 없는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2026년에는 돌봄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 방문 돌봄 서비스, 식사 배달 서비스,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등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의 경우 응급 상황에 대비해 센서를 설치해 주거나 정기적으로 전화나 방문을 하는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일곱 번째는 지역별 추가 지원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외에도 지자체마다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난방비 지원, 문화활동비 지원, 교통비 지원, 각종 명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들은 지역마다 다르고 신청 기간도 매우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실제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실제와 비슷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국민연금 70만 원을 받는 68세 남성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기초연금 전액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분 지급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이 전세이고 재산이 많지 않다면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의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교통비 감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연간 약 1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72세 여성입니다. 이분은 소득인 정액이 매우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일부,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의료급여, 교통비 지원, 돌봄 지원까지 대상입니다. 이분처럼 저소득 고령층은 거의 모든 혜택이 중복 가능하기 때문에 연간 1,000만 원 넘는 지원을 받아 실제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75세 부부입니다. 이 경우 두 분 모두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지만 부부 감액 후 금액을 받습니다. 여기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교통비 지원, 돌봄 서비스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만약 주택이 없다면 주거급여를 통해 임대료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돌봄 서비스까지 가능해 실질적인 생활 지원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도 신청해야 하고 에너지 바우처도 신청해야 하며 주거급여도 신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통장에 큰 금액이 갑자기 들어오면 다양한 지원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 중단이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득인 정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폭지로 모액 계산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놓치고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건강보험 상한제, 교통비 감면, 돌봄 서비스 중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전부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은 시니어 지원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되는 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안내한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직접 지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